슬프고 안타깝게도 가난한 집 아이는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부모, 비좁은 집 등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힘겹게 인생을 시작한 아이들은 점차 행동장애, 질병, 부진한 학업 성취도 등에 시달리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육체 노동자들의 아기들은 전문직 계층의 아기들보다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또한 하층 계급의 아이들이 학교 성적만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 아이들보다 키가 평균 3.3cm 더 작고 언어 장애는 6배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가본 적 없는 아이들이 거의 3분의 1이었던 반면 상류층 아이들은 1%에 불과했습니다. 강도죄, 폭력 범죄, 성범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별거나 이혼 같은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사건을 겪었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인생 첫 몇 년이 나머지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부유한 상류층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높고 좋은 직업을 얻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반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의 처지는 이처럼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호트 연구로 임신 기간 동안 알코올을 피하고 생선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매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좋다는 것도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자라는 지역도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고 오염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기침이 잦았고 기관지염과 폐렴 같은 감염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파서 학교에 결석할 확률도 높고 기병으로 귀에서 고름이 날 확률도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번만은 사회 계급과 무관했는데요. 노동 계급이든 중간 계급이든 오염 지역에 산다면 계급과 관계없이 똑같이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연구들은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요.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연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계급이 더 낮고 더 가난하며 더 작고 지저분한 집에서 사는 등 이미 불리한 조건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연구할 때 두 부모와 한 부모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란 변수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란 변수를 제거하고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어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거나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코호트 연구로 문제의 원인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연구의 시사점 중 하나는 경제적 차이가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코호트 연구자들은 이들을 실패할 운명을 타고난 아이들이라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너무 암울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할 운명을 타고난 아이들 중에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성취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연구자들은 386명의 불우한 아이들 중 83명이 이 성취자 그룹에 속했다는 것을 알고는 성취 요인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야심찬 학교, 거주지, 가정 환경, 그리고 바로 개인의 의욕과 의지였습니다. 문제는 의지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부모와 학교, 거주지, 가정 환경은 개인의 의지와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어진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개인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다른 환경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리한 조건을 탈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책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책을 읽어주고 자녀에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길러주는 것 등이 다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화하며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하게 반응해주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을 정해주고 부모의 권위를 지키며 훈육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체벌 같은 가혹한 훈육은 나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의욕이 그 실행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격려하고 책을 읽어주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계급별 사회 이동성이 더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사실 대한민국만 봐도 이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돈 있는 사람이 교육에 투자하여 좋은 대학에 보내는 세상이 된 것이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듯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고시를 합격해 신분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가능성조차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산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힌트를 영국의 역사가이자 사회주의자인 R.H. 토니가 1914년의 한 강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가 아니다. 잘못된 행위를 끊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악을 근절할 힘을 가진 자들은 의지가 없고 의지가 있는 자들은 아직 힘이 없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끊을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개선할 힘이 있는 자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나서지 않는 것이죠. 코호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여러 상관관계는 분명 정부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어 많은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계급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부모의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아이들의 성장과 진로, 그들의 성공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모라면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